네,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장부터 마이너스 3%의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112일선까지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최근에 수급은 어떤가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인들의 비싼 매도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주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었는데 최근에 외인들 매수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350만 주가량 매도 물량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오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걱정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원래 외인 수급이 이렇게 강했었던 종목에서 외인들이 이탈을 한다고? 매도를 한다고? 이거 고점 잡힌 거 아니야? 본질이 깨진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분명히 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외인들이 하나오션이 고점이 잡혀서 본질이 깨져서 이탈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외인들이 이탈을 하는 진짜 이유와 앞으로 하나오션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하나오션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야 너도 똑같네, 너도 다른 유튜버들이랑 똑같아, 매수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무지성으로 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를 잡는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제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오늘 종목 분석 영상에서 얘기 드릴 거니까 지금 하나오션에서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영상 들어가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 정말로 힘내야 되는 시기니까 우리 다 같이 힘내자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얘기 드릴게요. 우리 주주분들 정말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오션에서 외인들의 이탈이 발생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하나오션이 고점이어서? 본질이 깨져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숫자로 한번 봐보자고요. 하나오션이 올해 영업이익이 많으면 1조가 조금 넘어설 거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요? 10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과거 대우조선 해양 시절 하나오션의 주가가 얼마였냐면 28만 8천 원이었어요. 이때 영업이익이 얼마였냐면 1조 정도 나왔어요. 그러고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그대로 폭락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고점을 찍고서 주가가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8년도까지 수주 물량을 꽉 채워놓은 상태예요. 지금 1조의 영업이익은 사실 최저치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라고요? 10만 5천 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나오션이 고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지금 있는 상승 모멘텀 주가에 다 선반영된 건데 뭐라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LNG, VLCC,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승 모멘텀이에요. 왜 그러냐면 MRO 사업, 미 해군 군함에 대한 직접적인 건조, 더 나아가서 핵잠수함 건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주가 나오게 됐을 때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돼서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승 모멘텀이라고요. 뜬구름 잡는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서 제가 정말로 현실적인 상승 모멘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기 때문에 결국 고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한정적인 캐파에서 한정적인 수주를 받아내니까. 그런데 이 고정비 산업의 한계에 돌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돌파를 만들어내냐? VLCC 같은 수에즈막스급 원유 운반선에 수주를 받아와요. 그리고 그 수주를 그냥 중소형 조선사한테 하청을 맡기는 거예요. 원래는 블록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블록 단위의 수주는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배 한 척을 그대로 하청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지금 하나오션은 고정비 산업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움직임까지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오션이 고점이어서 하나오션의 본질이 깨져서 외인들의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 감정적인 투자밖에 되지 않는다. 최근에 폴란드 잠수함 수주 실패에
고배를 마시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가 이유인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때문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시 되는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 장난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앞에 세 글자가 중요하다고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물론 금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유동성에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미치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리보다도 유동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이 내용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으세요. 첫 번째는 지급 준비율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 세 번째는 미국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되겠죠. 이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로만 떠들면 신뢰도가 내려가니까 자료로 가져왔어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은행의 지급 준비율인데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죠. 2.8조 달러 아래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치가 2023년도에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사태가 일어났냐면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은행에 돈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은행이 안정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재무부의 TGA 잔고인데 이 TGA 잔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 의회의 통과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도 굉장히 장기화됐었고 앱사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존재했었기 때문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 TGA 잔고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의 영래포 잔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계속해서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역대 최저치를 달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재무부, 연준이 모두 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개인도 지갑이 두꺼울 때, 돈이 많을 때는 사실 주식이 5% 눌리던 10% 눌리던 상관하지 않거든요. 급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갑이 얇아지잖아요. 돈이 사라지잖아요. 주가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찍히면 지금 당장이 급하기 때문에 바로 매도 버튼 누른다고요. 외인들도 똑같아요. 원래는 유동성이 풍부했던 시장에서 하나오션같이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회사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비싸게 던지는 매도 물량까지 모두 다 받아주는 투자를 진행했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발생이 되면서 한순간에 지갑이 얇아진 상태라고요. 원래는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었던 외인들이 방어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게다가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더 시장에 던져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윗구간에서 받아주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방어적인 매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아니 유동성 문제면 다 빠져야지 왜 이렇게 하나옵션만 빠지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과연 하나옵션만 주가가 빠졌을까요? 전력 인프라 산업의 대표주인 효성중공업 최근의 차트 어떨까요? 249만 2천원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의 하락이 만들어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6% 주가 그대로 하락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떨까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하루만 마이너스 3% 주가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삼성전자는 다를까요? 똑같아요. 삼성전자도 11만 3,400원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조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구글이라는 상승 모멘텀이 새롭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SK하이닉스 봐볼까요? SK하이닉스도 똑같아요. 64만 6천원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의 하락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53만원대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옵션뿐만 아니라 지금 외인들의 수급이 중요한 기업들은 모두 다 주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 와중에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잠수함 수주의 고배를 마시면서 추가적인 하락 구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공포의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라며 그러면 주가 빠진다는 거 아니야? 매도해야지 라고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그게 아니죠.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이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
정색이 언제부터 해결될까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수도 있고 충격 먹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오늘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QT의 종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QT의 종료가 나오게 됨에 따라서 은행의 지급 준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TGA 잔고 같은 경우에도 앱스타인 파일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가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서 공포의 매도를 할 게 아니라 겁을 먹고서 등을 돌릴 게 아니라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오는 와중에도 고점 대비 주가가 20%, 30%가량 눌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다고요. 당연하죠. 주가의 눌림목 속에서 개인들이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하나옵션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 대한 대응 정말로 중요하니까 혼자서 걱정하시다가 놓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옵션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내일 시장 파월의 발언 이후로 만들어지는 변동성 속에서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하나옵션 주주분들 정말로 힘내실 수 있게끔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읽고 있으니까 정말로 감사드리는 마음에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오늘 저녁에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고 매파적인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12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 결국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아무리 매파적인 포지션을 잡고 싶어도 12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옵션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특히 하나옵션에서 지금 손해를 보고 계신 주주분들, 아직까지 비중을 못 늘리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의 매수 타점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하나옵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옵션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내일 시초가부터 실시간 매수 타점 보내드릴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야 매도하라고 한다며, 매도할 때 알려준다며 라고 얘기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지금부터 얘기 드릴 거니까 하나옵션에서 수익권이신 주주분들, 언제 매도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영상 집중해서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사실 미국 시장에서 지금은 외면받고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뭐였냐면, 제가 기사 하나 가져왔어요.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변론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결국 뭐냐면 트럼프 관세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결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관세 사라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라고요. 왜냐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관세로 걷어들인 돈이 200억 달러가 넘어섰다라고 해요. 원화로 치면은 거의 300조 가까이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 300조 가까이 되는 돈을 어디에 투자하려고 했었냐고요. 마스가 바로 조선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이 마스가 투자금이 사라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협상을 진행하면서 청사진을 그려왔었던 마스가 구부펀드가 그대로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과연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될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하실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트럼프 관세 법안이 승소할 확률이 몇 %나 되나 라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2%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시간으로 보게 되면 트럼프 관세 법안 아직까지 28%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 그런데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도대체 확률이 왜 이렇게 낮은 거야?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 드릴게요. 실제로 트럼프 관세 법안의 판결을 진행하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공화당이 6명, 민주당이 3명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뭐야 무조건 통과하겠네, 트럼프 공화당이잖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정치적인 색깔을 묻혀서 판결을 내리는 인원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4명, 민주당이 3명이에요. 그래서 이 2명의 표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2명이 무슨 포지션을 취하고 있냐면, 제가 사진으로 일단 얼굴부터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인원 같은 경우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법은 법대로 가야 된다, 정치적인 색깔을 묻혀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 같은 경우에는 코니 베럿 대법관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규제해주지 못할 때는 행정부를 결국 대법원이 규제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한테 밥을 먹으라고 카드를 준 거예요. 우리도 가끔 부하 직원한테 밥 사 먹으라고 카드 주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카드를 들고 오마카세를 가버린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의회가 이 규제를 못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대법관인 내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미국의 언론들은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법안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 회의적인 기사들을 몇 개 더 찾아보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는데, 월가에서 트럼프 관세 법안이 위법이 됐을 때 나오는 환수금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해요. 트럼프 관세에 300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환수를 진행하게 되면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정말 똑똑한 게 자기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팔기 시작했어요. 1달러에 20센트 정도에 팔고 있는데 여기에 월가가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이 투자가 성공하면은 5배 수익이에요. 그런데 실패하면 마이너스 100% 손해죠. 그런데 월가가 여기에 투자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이 트럼프 관세 법안이 실제로 위법이 되게 됐을 때는 그 영향력이 파괴적일 거라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마스가 구부펀드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금의 환수가 나올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오해하시는 주주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너 지금 하나오션에서 수익권이면 지금이라도 매도하라는 거야? 지금 고점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제가 앞에서 10분 동안 뭐라고 떠들었나요?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이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오션 결국 상승 추세를 그릴 수밖에 없다. 왜냐?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상승 추세 속에서 우리가 윗구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 심리가 진짜 무서운 게 주가가 우상향할 때는 매수해야지, 비중 확대해야지 하다가 결국 주가가 눌려서 정말로 기회를 잡아야 될 때가 왔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는 개인들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왜? 무서우니까. 왜? 주가 더 내려갈 것 같으니까 겁먹고 아무도 매수를 못 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강한 반등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후회하면서 늦게나마 추격 매수를 진행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를 진행해야 된다고요. 왜? 트럼프가 말하는 파괴적인 시장의 영향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이 트럼프 관세법안 위법 같은 경우에는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법원 판결 과정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후회를 하는 개인 주주가 추격 매수를 하면서 주가의 상승 구간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트럼프 관세가 위법이 터진다? 그대로 주가의 하락 구간에서 대응할 형금성 자산이 없으니까 패닉세를 누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윗구간에서의 대응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오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위에 개인 번호 띄워놨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오션 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매수 타점뿐만 아니라 주가의 강한 상승 구간,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왔을 때 중요한 분할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런 대응들 절대 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라고 처음부터 객관적인 투자를 진행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주식시장에 10몇 년 있었는데 처음에는 감정적인 투자 진행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참담했어요. 깡통도 차봤고 억대빚도 져봤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 가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투자가 아니다. 투기다. 공포에 매도를 하고 탐욕에 매수를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객관적인 투자를 하니까 저는 정말 운이 좋게 그게 복구가 됐어요. 제가 지금은 짧게 얘기 드리지만 그 과정 절대 짧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오션이 그릴 차트가 개인들이 감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명품 차트 분석 채널 구독자분들이 그 과정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오션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법 보내드릴 거니까
하나오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 선물 가져왔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고 시장의 주도주였기 때문에 몰빵 투자를 하고 계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100% 몰빵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주도주인 하나오션도 결국 고점 대비 30%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 시청하신 하나오션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 꼭 받아가셔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수익률 만들어가 보자고요.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글이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상승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구글의 상승 텀에 맞춰서 구글 관련 수혜주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 꼭 받아가세요. 그러면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이 뭐냐면, 구글 관련 히든 종목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이 어떤가요? 엔비디아의 관심이 떨어지니까 구글이 관심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완성이 된 회사다라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결국 시장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엔비디아만 주가가 올라갔냐는 거예요. 아니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도 SK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수혜주, 관련주로 뽑히면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배가량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국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의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는 구글 관련주, 결국 수혜를 받는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구글 관련주에 묶여서 강한 상승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글 수혜주다.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온 히든 종목 기사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계약을 체결했었던, 데이터 관련 계약을 체결했었던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구글의 움직임이 어떤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TPU,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행 예약 서비스를 공개를 했고 제미나이 3.0을 공개하면서 이 AI를 통한 광고까지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결국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제가 위에 기사를 다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글과 데이터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약이 나오지 않더라도 수혜주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여드리면 뭐야, 고점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주가만 보게 됐을 때는 전고점을 다시 터치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래량을 한번 봐보자고요. 이때는 거래량이 말도 안 되게 터지면서 주가가 고점을 달성했는데, 지금 전 고점에 인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어때요? 완전히 바닥 거래량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식시장은 결국 유통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주가 시장에 유통이 됐는데 99만 주가 매집이 끝났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질까요? 터지지 않는다고요. 정확하게 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99만 주를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는데 다시금 주가에 강한 상승 구간이 만들어졌다? 슈팅이 임박했다. 결국 마지막 1만 주에 매집을 하면서 강한 주가의 상승 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제가 이 부분 확대해서 한번 가져왔는데, 이 부분 어떤가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가 고점 대비 말도 안 되는 20%의 하락을 보여줘요. 결국 이 구간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터는 개미털기를 진행하면서 강한 슈팅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 고점에서 그대로 슈팅을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얘네들 계속해서 개미털기를 진행해왔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추가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이 고점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매물대를 털고 나서 강한 슈팅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알고만 있으면 주가의 눌림목 구간이 나올 때 분할 매수 타점을 잡기만 한다면
엔비디아 관련된 수혜주가 보여줬었던 강한 상승률, 우리가 이번에는 구글 관련 수혜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관련 수혜주 매집 못하셔서 굉장히 후회하셨던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글 관련 수혜주 먼저 가져가 보자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구글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한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다같이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읽고 있으니까 감사드리는 마음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찾아온 종목인데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꼭 상업적으로 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010-8037-9663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 두 글자 구글 제 번호로 남겨주신 다음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뵌 증권맨 강프로였습니다. 다음 종목 분석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